네, 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텔라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이 스텔라 관련 즐겨찾기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스텔라 네트워크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해왔었고, 앞으로의 이 스텔라 네트워크가 전 세계 송금망을 장악할 능력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왔었는데,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자료는 The Block Pro에서 제공한 2023년 6월 전 세계 암호화 액세스에 대한 현금 수치화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보았고요. 현재 블록체인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이 온체인과 또 블록체인 외부에 있는 이 오프체인을 서로 연결해주는 장소, 온 앤 오프 램프의 수치를 한번 가지고 모아봤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전통적인 금융과 블록체인 금융이 어느 블록체인에서 가장 활발하게 교류가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 점이 매우 중요할 수 있는 게, 전 세계 여러 곳에서 공통적인 지불수단이자 가치 저장 수단으로 발전하고 계속적으로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코인들끼리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도 언제든 자연스럽게 교환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한 단계 더 진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거래소에서 현금화를 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법정화폐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래소가 드물 뿐만이 아니라 또 거래소에서 의존하는 크립토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거래소가 각거나 지역에서 규제를 당하거나 또 거래소가 해당 코인을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요, 또 해당 코인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래소를 제외한 생태계가 어느 네트워크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한번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스텔라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머니그램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곳에서는 언제든 스텔라의 USDC를 가져가게 되면 그 국가의 현금으로 바로 바꿔주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는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ATM기가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언제든 필요할 때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 표를 보시면요, 제일 먼저 오프램프의 로케이션 수를 체크해 보았습니다. 즉, 본인이 가지고 있는 크립토 자산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장소의 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압도적으로 1위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스텔라의 USDC입니다. 약 32만 2천 곳으로 나오고 있고요. 2위가 비트코인으로 약 98,200개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3위가 라이트코인, 4위가 이더리움, 5위가 이더리움 상에서 운영되는 USDC, 그리고 도지코인, 그리고 스텔라 루멘, 이런 순서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표처럼 스텔라 블록체인 상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USDC, 즉 미국 달러를 토큰화시킨 이 1달러 가치를 가진 이 토큰이 세계에서 현금화하기가 가장 쉽다라는 지금 얘기로 풀이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놀라운 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Cash of Ramp라고 해서 이 기술을 제공해주고 있는 대륙별의 수를 지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아까 전에 스텔라 USDC가 가장 많은 수가 분포되어 있다고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각 대륙별로 아주 골고루 이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시아, 북미권, 아프리카, 유럽, 남미, 오세아니아 등등 다른 크립토에 비해서 송금망이 전 세계적으로 잘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국가별로 차트를 보여드리자면, 스텔라의 USDC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가장 많이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나이지리아, 멕시코, 일본 등의 순서로 이 오프램프의 장소, 로케이션이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비트코인은 미국이 좀 압도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불가리아, 캐나다 순으로 나왔지만, 역시나 한 곳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트처럼 아프리카 대륙은 이미 온램프와 오프램프, 즉 스텔라 네트워크를 통한 USDC를 현금으로 바꾸고 또 크립토로 바꾸기 위한 인프라가 스텔라에서 가장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표를 보여주고 있고, 역시 아시아도 똑같은 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 같은 경우는 거의 압도적으로 다른 네트워크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스텔라 USDC가 압도적으로 송금망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미국에서 앞으로 나이지리아로 송금을 하고 싶은데 바로 송금을 해야 되고 수수료를 좀 절약하고 싶다면 스텔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USDC를 택하는 게 앞으로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가 아주 싸고 또 매우 빠르고, 그리고 이 USDC를 나이지리아에서 오프램프 할 수 있는 장소로 가져가면 언제든지 나이지리아 법정화폐로 교환이 가능하고요. 더 좋은 것은 미래에 나이지리아에서도 이 USDC를 바로 사용을 하고 결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난다면 더 편해질 수도 있겠죠. 이것은 제 개인적 얘기가 되겠는데요. 제가 필리핀 직원을 면접을 여태까지 수백 명, 수천 명을 해왔었습니다. 거의 15년 이상 사업과 일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왔고 필리핀 사람들의 삶을 제가 지켜보았는데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인건비가 높은 예를 들어 뭐 두바이나 사우디 또는 미국과 같은 해외로 진출을 해서 거기서 그런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또 비자를 취득하고 그 해외에서 노동을 하고 필리핀의 가족에게 생활비를 매달 송금을 하는 게 그들의 꿈입니다. 대다수 필리핀의 서민들이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노동자가 매년 해외에서 필리핀으로 송금하는 액이 수치로 보더라도요. 필리핀 전체 GDP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엄청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한 것은 필리핀에서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은행에서 은행 계좌를 잘 오픈해 주지도 않고요. 또 그 계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리핀인들에게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데파짓을 예치를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은행과 같은 금융 서비스는 필리핀 국민들에게 그렇게 가깝지만은 않고 또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자면 조만간 이 스텔라를 통한 USDC와 같은 서비스는 여기 필리핀인들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필리핀인에겐 현재 필요한 건 인식의 전환일 텐데요. 일단 이 USDC를 주변 머니그램이나 다른 곳에서 쉽게 현금으로 교환을 할 수 있고 당연히 5초 안에 즉각 송금이 이루어지고 수수료 걱정이 없다라고 했을 때 필리핀에서도 이 인식이 한번 바뀌게 되면은 이 스텔라 네트워크는 빠르게 확장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가지고 온 토픽이 있는데 개발자들에게는 매우 메이저 사이트라고 불릴 수 있는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불리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에 있는 개발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봅니다.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묻는 설문조사이고요. 현재 5년 연속 이 러스트라는 언어가 1위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 러스트라는 언어는 표현력이 매우 높고요. 재사용 가능한 코드를 또 작성할 수 있는 아주 현대적인 언어 기능들이 잘 구현이 되어 있어서 편의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언어를 작동시킴에 있어서 또 어떤 중간에서 풀이를 해줘야 되는 과정이 생략되고요. 언어의 충돌이 매우 적은 함수형 언어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오류가 C 언어, C++ 언어의 충돌로 인해 발생이 되었으며 구글에서는 러스트 언어로 개발을 하였다면 이런 충돌을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이 포럼 글이 실리기도 했었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러스트 언어를 지금 말씀드리냐면요. 바로 스텔라의 이 소로반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 러스트 언어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테스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 스텔라 재단에서도 현재 알려진 것만 약 70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이 소로반 위에서 여러 시험을 해보고 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최고의 스마트 컨트랙트 생태계는 바로 이더리움, 솔리디티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물론 현재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D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최고의 네트워크는 바로 이 이더리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정론이나 분명 이것도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이더리움의 솔리디티 언어는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더리움만을 위해서 개발한 언어이고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친숙한 언어로 만들자라는 게 이 솔리디티의 컨셉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컨트랙트의 불변성이나 정보의 수집 및 업데이트 제한이 크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초기 언어의 한계점을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개발을 지원해주는 이 능력이 매우 타 언어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큰 송금 라인을 구축을 하게 될 것이고 전통적인 금융기관과도 크게 협력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만큼 스마트 컨트랙에도 이 안정성과 이 보안성이 매우 중시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올 텐데요.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 기반이 무엇으로 점차 변화될지에도 한번 이 포커싱을 맞춰보시면요. 지금의 스텔라에게 저는 한 표를 던져주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딱 두 가지 자료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하나는 스텔라가 어느 정도로 세계 송금줄에 지금 브릿지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텔라가 곧 출시할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느 정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